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21일 G12일 해외 축구 빅리그 2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 vs 에버턴. 리버풀, 잉글랜드 1부 4위. 중원에서 생각보다 존스가 해주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지난 경기에서 느꼈을 것이다. 특히 아놀드와 메갈리스터가 모두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에버튼이 상당히 거칠게 필드에서 태클을 아끼지 않는 편이라 리버풀이 고생할 확률도 낮지는 않다. 물론 살라를 필두로 한 압박의 효율은 여전히 유효하다. 에버턴의 골문을 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에버턴, 잉글랜드 1부 16위. 매우 저돌적으로 수비하는 스타일로 리버풀의 전개를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다. 게다가 세트피스까지 쥐어짜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슈팅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압박을 가했을 때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빈도가 많지는 않아 결국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애초에 리버풀이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약한 팀도 아니다. 코멘트. 리버풀이 고생이야 좀 할 수 있어도 압박의 강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버튼의 압박 때문에 전개가 어렵고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결국 압박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버튼이 수비에서 고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리버풀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소시에다드 vs 마요르카.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6위. 소시에다드의 관건은 수비력보다는 상대의 500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다만 올 시즌에도 500을 사용하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큰 기대를 걸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마요르카를 상대로 지난 3번의 대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나름 동적으로 움직이는 팀들을 상대로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전개가 괜찮기는 한데 마요르카가 이런 운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5위.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수 있는 다르데르가 없는 상황이라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500의 극단적인 수비적인 전형으로 소시에다드의 공격 퍼포먼스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한번 허용한 순간에는 무리퀴의 롱볼만 의존하는 공격의 빈약함 때문에 패배하는 패턴이 심해 마요르카가 기적을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확률이 적다. 코멘트. 언더 2, 5를 1순위로 선택할 것이다. 소시에다드가 여전히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마요르카를 상대로도 고전은 제법 하는 모습이다. 소시에다드가 한 골을 넣으면 그대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다득점으로 마요르카를 제압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엘라스 베로나 vs 나폴리. 베로나, 기탈리아 1부 16위. 베로나가 생각보다는 할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공격력은 여전히 별로라고 봐야 하지만 생각보다는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폴리에는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주포의 이탈 소식이 있다. 최근 전적만 봐도 3무 2패를 기록하는 등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베로나가 아주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폴리, 기탈리아 1부 5위. 올 시즌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거취는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보드진이 콘테 감독에게 접촉했다는 소식도 있을 정도이다. 빠르게 분위기를 잡아야 하는데 오시맨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수비에서도 생각보다 김민재의 공백을 느끼면서 상대의 박스 안 진입과 슈팅 허용을 전력에 비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다. 코멘트. 나폴리가 베로나를 무시할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일단 오시맨의 부상이라는 비보가 있는 상황이고 베로나가 생각보다는 나폴리를 상대로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괜찮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득점력에서 베로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베로나의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언더 2, 5 양상으로 간다면 무승부까지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베로나 승. 언오버, 언더. 우니온 베를린 vs 슈투트가르트. 우니온, 독일 1부 12위.
우니온의 현재 상황으로는 슈투트가르트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듯 중원의 케디라가 돌아온다고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 센터백의 전진을 막지 못하고 빌드업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었다. 슈투트가르트의 드리블 성공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우니온 300의 핵심 보누치는 항상 데인마크가 약점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선수였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2위. 여전한 화력을 바탕으로 순항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포텐과 팀의 전술이 합쳐지면서 레버쿠젠과 함께 분데스리가 상위권을 위협하는 자원으로 성장한 상태이다. 특히 많은 활동량으로 온 지역을 커버하면서 짧은 패스로 빠르게 전진하는 전술이 자리를 잡았다. 우니온의 직선적인 공격도 올 시즌 헤더 성공률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의 상황이라면 대응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코멘트. 슈투트가르트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상대의 전진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의 우니온이 슈투트가르트의 전진성을 막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 게다가 직선적인 공격도 슈투트가르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만만치 않아 잘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핸디캡 슈투트가르트 승. 언오버 오버. 프라이부르크 vs 보훔.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9위.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금요일 유로파 경기의 여파를 맞고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졌다. 다만 A매치 기간 동안 팀을 재정비할 시간은 벌었을 것이고 활동량을 중시하는 전술적인 부분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속도를 늘려서 후방에서 머무르는 빈도도 제법 되는 만큼 보훔의 롱볼에도 공간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보훔 독일 1부 16위. 보훔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발휘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생각보다 상대의 기동력과 활동량이 보훔의 역습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다.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보훔이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상대를 최대한 끌어당기는 전술도 짧은 패스 비중이 높은 프라이부르크의 빌드업만 원활하게 해주는 골이 될 수도 있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프라이부르크의 기동력과 활동량으로 보훔의 공세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보훔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양상도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만 활성화시켜주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선생 픽. 승 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핸디캡 프라이부르크 승. 언오버 오버. 볼프스부르크 vs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7위. 볼프스부르크의 약점은 중원을 잡고 짧은 패스로 전진하는 팀에게 약하다는 것이다. 중원을 잘못 쓰는 코바치 감독의 특성상 도르트문트나 슈투트가르트에게도 패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역습 상황에서 린드를 이용해서 한 방 정도를 날려보는 플랜 자체는 세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올 시즌 라이프치히와 바이언 말고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1득점 이상을 기록하기도 버거워했다는 점이다.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여전히 전술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량을 매우 중시하는 편이라서 중후반기에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초반에는 힘이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단 점유율을 중시하는데 패스의 템포가 아주 빨라서 수비진을 꽤 잘 흔드는 모습. 지난 시즌에는 공격진의 부진으로 일부러 역습 성향으로 운영했지만 올 시즌에는 보니페이스가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굳이 확률 낮은 방식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중원을 잘 못 쓰는 볼프스부르크의 코바치 감독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도르트문트 등 중원을 잘 쓰고 주도권을 잡는 팀을 만났을 때에는 꽤 고전하는 편이었다. 레버쿠젠이 이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습에 강한 것과는 별개로 화력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레버쿠젠 승. 핸디캡 레버쿠젠 승. 언오버 오버. 호펜하임 vs 프랑크부르크. 호펜하임 독일 1부 5위. 멤버들의 이탈은 다소 있지만 중원의 핵그릴리치와 전방 압박에 능한 베호르스트가 있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 것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프랑크푸르트의 득점력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 실수가 수비진에서 많이 나오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화력전에서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8위.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는 팀이다. 하지만 이탈한 무아니의 공백은 여전히 큰 편으로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15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X지갑도 홈이든 원정이든 낮은 편이라 미드필더진이 제대로 공격적으로 전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나마 지공 성향의 호펜하임을 잘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코멘트.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나 중원의 힘은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화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결국 호펜하임이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양상을 만든다면 유리한 쪽은 호펜하임이 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호펜하임이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호펜하임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다름슈타인 vs 라이프치히. 다름슈타트 독일 일부 11위. 생각보다 간헐적으로 나서는 역습의 효율이 좋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전력 차이로 인한 수비다. 애초에 올 시즌 하이덴하임과 보훔을 제외하면 다름슈타트보다 기대 실점이 높은 팀은 없다. 그만큼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기는 경기에서도 꼭 멀티 실점을 내주고 있다. 라이프치히 독일 일부 6위. 지난 경기에서는 시몬스가 페널티킥을 놓치는 등 답답한 경기 끝에 무승부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 득점은 5점으로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의 공격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무리. 애초에 체급 차이가 아주 큰 편이고 상대의 역습도 특유의 압박으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다름슈타트가 역습 상황에서 효율이 좋다는 점을 감안해도 기대 실점이 너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와의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름슈타트가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겠지만 라이프치히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캡 라이프치히 승. 언오버 오버. 본머스 vs 울버햄프턴. 본머스 징글랜드 일부 19위. 전방 압박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최대한 앞에서 끊고 숏카운터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의 세밀함은 부족하고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 많은 틈을 내보이는 중이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주면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본머스를 상대로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비가 문제가 될 소지는 클 것이다. 울버햄턴 잉글랜드 일부 14위. 최근에는 황희찬이 해결사 노릇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다. 좀 둔탁한 감이 있어 지공 상황에서는 파괴력이 다소 줄지만 골 전환율이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라서 팀이 기대하는 한 방을 기록하는 모습은 자주 관찰되는 중이다. 본머스의 전방 압박이 오히려 공간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태다. 르미나의 징계로 인해서 중앙에서의 경합에 불안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일단 화력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다. 코멘트. 울버햄턴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이다. 전방 압박 지향적인 본머스가 오히려 수비 상황에서는 난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희찬 같은 역습 특화 자원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판이고 최근 황희찬이 EPL 내에서도 득점 전환율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활약이 좋다는 점을 감안했다. 레미나의 이탈이 수비 상황에서는 불안감을 줄 수 있어도 화력을 기대해볼 만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울버햄턴 승. 핸디캡 울버햄턴 승. 언오버 오버. 브렌트퍼드 vs 벌리. 브렌트포드 잉글랜드 일부 15위. 벌리를 상대로는 할만한 양상을 만들 수 있을 듯 일단 올 시즌 화력과 견고함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적어도 벌리를 상대로는 압박의 효율이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벌리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역습 지향적인 브렌트포드가 토니 없이도 득점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벌리 잉글랜드 일부 18위.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려는 시도의 성공률이 높지 않고 공격 전개도 압박이 강한 EPL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박스 안에서 나오는 슈팅이 오픈 플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뒷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 불안하다. 코멘트.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토니의 공백으로 인해 올 시즌 화력은 좀 별로이기는 한데 일단 벌리가 공격이나 수비나 EPL 레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 생성이나 수비 상황에서의 높은 라인 리스크가 벌리를 괴롭히고 있어 압박과 역습이라는 키워드로 운영하는 브렌트포드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브렌트포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맨체스터 시티 vs 브라이턴. 맨시티 잉글랜드 일부 3위.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부터는 로드리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제 컨디션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일단 브라이턴이 압박을 유도하는 방식이 맨시티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올 시즌에도 소유권을 가져오는 확률이 리그에서 가장 높아
브라이튼이라도 맨시티의 압박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브라이턴, 잉글랜드 일부 6위. 앞서 언급했듯이 맨시티에게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브라이턴이 승점을 따낸 두 경기도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뒤의 경기라서 힘을 빼고 나온 경기였다. 압박을 유도하는 방식이 맨시티를 상대하는 브라이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미토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풀백은 잘 상대하는 면모를 보인 만큼 브라이턴이 무득점으로 아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 3, 5 양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맨시티의 압박 성공률이 아주 높아 브라이턴의 기본적인 전술이 쉽게 공략당하는 상황이다. 브라이턴도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기는 하지만 맨시티에는 1차 빌드업의 시발점인 로드리가 돌아온다는 희소식도 있는 상황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맨시티 승. 핸디캡 맨시티 승. 언오버 오버. 뉴캐슬 vs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잉글랜드 일부 8위. 팰리스는 뉴캐슬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상대이다. 현재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이라는 점을 떠나서 그동안 뉴캐슬이 팰리스를 확실하게 제압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었고 3경기로 좁히면 모두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기도 했다. 팰리스의 압박에 생각보다는 고전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팰리스, 잉글랜드 일부 9위. 물론 팰리스도 에제올리세의 이탈로 인해서 지난 시즌 팰리스의 호조를 이어갔던 조합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캐슬만큼은 아니나 여기도 스쿼드 상태가 말이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는 1점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뉴캐슬 상대 전적은 좋은 편이고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플랜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코멘트. 과감하게 무승부를 점쳐도 좋고 언더 2, 5를 픽하면 안전할 것이다. 일단 두 팀의 스쿼드 상태가 말이 아닌 상황. 게다가 팰리스가 뉴캐슬을 상대로는 생각보다 압박을 무기로 공격력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이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3번 연속으로 0대0 무승부가 나왔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팰리스 승. 언오버 언더. 노팅엄 vs 루턴타운. 노팅엄 잉글랜드 일부 13위. 이 경기에서는 노팅엄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다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이 아위니도 없는 데다가 화이트 같은 선수들이 매우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 루턴타운이 대놓고 잠그는 경우에는 노팅엄도 생각보다는 득점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루턴타운, 잉글랜드 일부 17위. 루턴타운이 최근에는 4-4D로 상대 공세를 어느 정도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전히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 박스 안에서 나오는 슈팅의 비중이 7할이라는 점은 놀랍긴 한데 세트피스와 PK골이 4골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코멘트. 노팅엄에게 조금 더 신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극단적인 역습팀인 노팅엄이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워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언더 2, 5를 픽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노팅엄도 나름대로 수비 전형을 갖추면 첼시나 맨시티를 고생시킨 전적도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노팅엄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헤타페 vs 베티스. 헤타페 스페인 일부 11위. 베티스 같은 팀에게는 헤타페가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지공 양상의 팀을 상대로는 아주 거친 플레이를 바탕으로 빌드업을 방해할 줄 아는 팀 수비진의 누수가 심하지만 4-4D 두 줄 수비의 시스템으로 수비를 하는 팀이라서 아주 수비가 흔들리지는 않을 듯 이미 바르셀로나, 비아레알이 여기에 막혀서 무득점 무승부로 물러난 바 있다. 베티스, 스페인 일부 8위. 베티스의 단점은 오픈플레이에서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 3대0으로 이긴 발렌시아전에서도 오픈플레이에서 넣은 골은 한 골뿐이었다. 결국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빌드업의 속도가 문제라는 것으로 이 때문에 상대의 텐백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애초에 헤타페는 베티스 같은 팀을 만나면 철저하게 수비로 나서는 팀, 베티스가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와 무승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경기다. 지공 양상의 팀들을 헤타페가 아주 잘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이미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가 헤타페의 거친 플레이에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바 있었다. 베티스의 동적인 부분이 헤타페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빠르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베티스 승. 언오버 언더. 토리노 vs 인테르. 토리노 디탈리아 1부 14위. 올 시즌도 중원의 힘으로 버티는 힘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격에서 중앙을 거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올 시즌 이선의 상태가 완전히 하락세인 상황이라 감독은 울며 겨자먹기로 측면과 크로스만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공격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원을 잘 잡아내는 인테르를 상대로는 또 이런 빈공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 인테르 이탈리아 1부 2위. 여전히 인테르의 투톱 튀랑과 라우타로의 호흡은 유효하다. 다만 볼로냐같이 중앙에서 적어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는 무지성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테르의 투톱 중 타겟터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인테르가 토리노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모습은 잘 없기도 했는데 최근 4번의 대결에서 인테르가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는 없었다. 코멘트. 여전히 투톱의 호흡과 중원, 수비에 안정감이 있는 인테르가 유리하다. 하지만 인테르도 볼로냐, 토리노같이 적어도 중원에서의 수비가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무지성 크로스가 연결되면서 공격력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 인테르가 토리노를 상대로 공격에서는 고전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언더, D, O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딘테르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첼시 vs 아스날. 첼시 잉글랜드 1부 11위. 갤러거와 엔조의 동선이 정리되면서 나름대로 후방에서 행해지는 빌드업이 매끄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스털링의 기복과 많은 부상자 등 아직 팀 스쿼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듯. 특히 아스날이 압박에 나름 취약하지만 본인들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맨시티도 꽤 고생한다는 점이 지난 라운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아스날 잉글랜드 1부 1위. 12연패를 당했던 맨시티를 잡았다. 물론 로드리가 상대 엔트리에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1위를 차지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물론 생각보다 아스날도 조르지뉴가 압박에 노출되었을 때 롱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과 공격진의 부진이 제법 심각하다는 점은 변수. 첼시의 수비진은 현재 팀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코멘트. 언더 2, 5를 픽하는 것이 좋을 듯. 첼시의 수비진은 공격진의 기복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첼시도 아스날의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아직 경기 내에서 변화를 줄 옵션이 부족한 첼시가 아스날을 상대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단 수비진의 퍼포먼스는 기대를 해보자. 토선생 픽. 승 무패 아스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세비야 vs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스페인 1부 14위. 밀리탕의 이탈 이후에 약점이 된 레알의 공중볼을 엔네시리가 공략할 수는 있다. 그동안 세비야가 레알을 상대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적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미드필더 싸움에서 레알에게 밀릴 확률은 극도로 높은 상황이다. 아무리 라모스가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두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과 공격진의 손발은 전반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모양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1위. 일단 밀리탕의 시즌 아웃과 리디거가 엘 클라시코를 대비한 카드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세비야의 측면 플레이와 크로스, 헤더도 레알 마드리드를 위협할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방법은 세비야를 상대로 화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행히 벨링엄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여전히 좋고 부진하고 있는 호드리구도 지난 세비야전에서 2골을 넣은 경험이 있었다. 코멘트. 오버 2, 5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매치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약점은 공중볼과 헤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비야가 이를 공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드필더의 득점 감각이나 수적 우세 등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를 상대로 몰아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마인츠 vs 바이에른 뮌헨. 마인츠 독일 1부 17위. 올 시즌에는 경합 상황에서 그닥인 모습. 이 문제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꽤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여전히 상대 진영에서의 터치 수를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편인데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 때문에 찬스로 취급되는 상황이 적다는 점이 치명적인 부분이다. 올 시즌 마인츠의 기대 득점은 리그 꼴찌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뮌헨 독일 1부 3위. 뮌헨의 경우 키미히의 감기 몸살 결장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수비진의 뎁스야 마인츠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편이니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중원에서 빌드업을 키미히에게 맡겨놓는 편이라 뮌헨도 중원에서의 공 전개가 상당히 좋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공격이 생각보다는 잘 안 터질 수 있다. 코멘트. 경합 상황에서 올 시즌 너무 떨어진 마인츠가 기적을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뮌헨도 올 시즌 중원에서 사실상 홀로 빌드업을 이끌고 있는 키미히의 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원에서 공이 잘 전진되지 못하면서 뮌헨도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뮌헨 승. 핸디캡 뮌헨 승. 언오버 언더. 사수올로 vs 라치오. 사수올로 디탈리아 일보 13위. 사수올로가 라치오에게 아주 밀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베라르디와 로리엔테가 배치된 측면이 최대 무기인데 라치오의 약점은 양 윙백이라는 점은 몇 시즌 동안 지속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 물론 사수올로의 박스 안에서의 수비는 너무 헐겁고 특히 슈팅을 많이 내주는 한계가 있어서 사수올로도 후방 안정감을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치오, 이탈리아 일부 12위. 라치오의 올 시즌 문제는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막혀버리면서 박스 안에서 임모빌레가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제 몫을 해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알베르토에게 알아서 하게 만드는 등 빌드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기색도 역력하다. 물론 사수올로의 수비력을 감안해야겠지만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화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코멘트. 사수올로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양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라치오가 사수올로의 핵심 자원들에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원의 시스템도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불안해졌다. 물론 사수올로도 수비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오버 2-5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사수올로 승. 핸디캡 사수올로 승. 언오버 오버. 셰필드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셰필드, 딩글랜드 일부 22. 현재로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상대의 화를 유발하는 더티함으로 이를 띄우고 있는데 사실 이 방식도 추가 시간을 길게 줘버리는 올 시즌 EPL 메타에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 순간에 추가 시간 실점으로 다잡은 승점을 놓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애초에 300 중 핵심 둘이 빠진 상황인데다가 대량 실점 빈도도 너무 잦다. 맨유, 딩글랜드 일부 12.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몰아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고 추가 시간을 쥐어짜내서라도 어떻게든 골문을 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다. 일단 바란이 A매치 기간 동안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면 카세미로와 더불어 기동력에 문제가 생긴 맥과이어 에반스 조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듯. 애초에 셰필드의 공격력이 선수 개인 기량에 맡기고 있어 대응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코멘트. 맨유가 그래도 셰필드를 상대로는 우위다. 물론 상대의 짜증을 유발하는 더티함으로 셰필드가 맨유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양상은 보여줄 수 있을 듯한데 그 이상의 공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공격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상황이다. 언더 2-5 양상이 예상되는 경기이나 승점 3점은 맨유가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맨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셀타비고 vs 에트마드리드. 셀타비고 스페인 일부 18위. 올 시즌에도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편이다. 다만 수비진의 전반적인 경합 능력이나 태클 성공률이 좋지 못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안정감이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아스파스와 라우르센이 보여주는 호흡이나 역습에 맞는 플레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틀레티코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롱볼도 제법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팀 화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일부 4위. 최근에는 양 측면으로 질러주는 롱볼이나 모라타를 이용한 헤더도 꽤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셀타비고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이를 노리면 충분히 득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물론 셀타 원정은 바르셀로나도 먼저 2골을 허용하면서 고전했던 무대고 생각보다 우측에서 생기는 수적 열세로 인한 공간 노출은 약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코멘트. 오버 2-5와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아틀레티코가 일단 헤더나 롱볼을 이용하는 등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다만 우측에서 생기는 공간 커버와 셀타의 역습을 무시하기는 어렵고 특히 A매치 이후에 후유증으로 발렌시아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실점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아틀레티코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